안녕하십니까.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입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는 10월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마이너스 0.24% 약세 출발한 후에 현재 보합권에서 머무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금이 1%대 상승하고 있는 외에 비철, 화학 등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 수력, 철도, 건자재 등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중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발표됐습니다. CPI는 9월에 1.9%에 이어서 1.7%를 기록해 1%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식품 가격의 일정 하락과 2월 효과의 약화가 물가 안정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중국 CPI 중에 식품 가격이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제일 큰데요. 10월에 들어서 식품 가격은 9월에 하락세를 계속했고 10월 말 기준 농산물 도매 가격 지수는 9월 말 대비 5%나 하락했습니다. 4분기 및 향후 물가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야채 가격, 돼지고기 가격,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중기적으로는 미국의 양적 완화에 따른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수입성 인플레이션, 그리고 국내 인건비 상승, 서비스 가격의 상승, 그리고 토지 가격 등 이런 여러 그 가격 지수 상승으로 내년부터는 다시 CPI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는 작년 8월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10월에도 마이너스 2.8%를 기록해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했지만 그 낙폭은 축소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 지도층 교체 이후 그 경제 방향은 성장 모델 전환, 구조 조정, 그리고 도시화, 친환경 및 민생 개선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18차 당대회 개막 첫날에 호진타오 국가주석의 보고 내용을 참고하시면 총 3개 점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경제 성장 모델 전환이고요. 둘째는 민생이고, 세 번째는 친환경입니다. 또한 차기 총리 후보인 리커치앙 현 부총리 지금까지 공식 발언이나 경향에 대해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도 주로 구조 조정이나 신도시화, 친환경 민생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특히 신도시화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국 도시화에 있어서는 내수 확대의 가장 큰 잠재력으로 볼 수 있는데요. 리커치앙 현 부총리는 중국의 장기적인 큰 전략으로서 도시화를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3화 2형이라는 관점을 제기했는데요. 3화는 공업화, 도시화, 농업 현대화의 조화로운 발전을 가리키고요. 2형은 자원 전략형, 환경 우호형의 과학적인 발전관을 가리킵니다. 중국 과거의 도시화는 주로 중대형 도시에만 집중되어 있고 중대형 도시와 소도시 및 농촌 간의 큰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을 초래했는데요. 과거는 GDP 고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사회 자원을 주택 시장에 유입되게 한 반면 향후의 도시화 건설은 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배치를 통해서 농민의 경제력과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층 교체 이후 신도시화 건설의 추진은 물론 상당히 긴 기간에 거쳐서 점진적으로 추진되겠지만 중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그리고 지역 산업 발전 추진, 지역 격차 축소 등을 통해서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상해시 정부가 신에너지 자동차 대상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발개위에 신청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 2010년 6월 1일부터 상하이, 선전, 항저우, 허베이, 장춘 등 5개 도시를 대상으로 개인용 전기 자동차 한 대당 최대 6만元까지 보조금을 지급했는데요. 이에 추가로 상하이시 정부는 기존 정부 보조금에 2,000yuan 기준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대상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근 발개위에 제출했습니다. 순전기 자동차의 경우 최고 4만元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중앙정부 보조금과 상하이시 정부의 보조금을 합치면 이론적으로는 순전기 자동차 한 대당 최고 10만元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전기 자동차의 경우 원가 부담이 아직은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산업화에 있어서는 아직 많은 장벽이 있는 상황이지만 상하이시 지방정부 보조금과 같은 이런 격려 정책이 전국 범위로 확대될 경우 그 효과가 점차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홍콩 증시는 ECB 총재의 경제 상황 악화 발언과 미국 재정 절벽 우려 여전 이런 영향으로 금융주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 출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